안녕하세요. 저는 나라를 빛낸 위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키즈 위인클럽의 주인장 MC 지웅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 위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곳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주 가득하니까요. 어떤 위인이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딱 알맞은 이야기를 찾아서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오, 마침 의뢰인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호. 이분이 궁금하시군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의 아주 근사한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고려시대의 뛰어난 명장, 오늘의 주인공 강감찬을 소개합니다. 보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의 모습은 커다란 체격에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과연 40만의 거란족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딱 봐도 장군감으로 보였을까요? 어린 강감찬은 의외로 작은 체구였다고 해요. 성격은 차분하고 의지가 강했다고 해요. 강감찬은 공부를 좋아해서 장원급제 한후에도 여러 차례 승진해서 예부실랑의 자리까지 오르죠. 예부실랑은 오늘날로 치면 외교부 차관을 말해요. 강감찬은 평소에는 외국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문관이었어요. 그런데 문관이 어떻게 고려의 뛰어난 장군인 명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뛰어난 지략, 즉 전쟁에서 적의 작전을 알아차리고 우리의 군인의 작전을 잘 짜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당시 고려에서는 거란이 자주 침입해서 불안한 상태였어요. 1010년 거란이 40만 군인을 데리고 고려로 침략했는데 고려의 대부분의 신하들은 항복하자고 했지만 강감찬은 유일하게 바로 항복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고려 임금인 현종은 강감찬의 뜻에 따라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 거란과 고려의 전쟁은 무승부가 돼요. 그 후 고려의 왕 현종이 거란의 황제에 직접 찾아간다는 친조를 거짓으로 약속해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이후 거란이 약속한 친조를 요구하자 현종은 병을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죠.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1018년 거란의 소배압이 10만의 군사를 데리고 고려에 침입합니다. 이에 현종은 강감찬을 군대의 대장으로 임명했고 강감찬은 거란군과 맞서 싸워요. 그런데 거란군의 10만 군사는 이전과 다르게 전쟁을 단숨에 끝나버리겠다며 곧바로 왕실이 있는 개경으로 달려옵니다. 과연 고려의 위기 앞에 강감찬은 어떤 지략을 펼치게 될까요? 거란군이 개경으로 돌진해 올 것이다. 봉화진에서 1차로 막아야 한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기병 1만 2천은 이곳에 숨어있고 남은 병사는 소가죽을 깨어 성 동쪽의 삼교천을 막고 잠복하고 있다가 거란군이 삼교천 중간까지 들어오면 소가죽군을 터뜨려라. 물살에 못 이겨 대부분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때 숨은 기병들이 기습 공격한다. 장군님, 거란군이 나타났습니다. 삼교천 물을 틀 준비하라. 지금이다. 끈을 풀어라. 장군님,
상류의 강물을 모았다 터뜨리니 거란군이 물살을 휩쓸려 갑니다. 자, 이제 기습 공격이다. 끝까지 쫓아가 공격하라! 이 홍화진 전투에서 고려는 큰 승리를 거뒀어요. 여기서 살아남은 거란군은 개경으로 갔지만 이미 고려군이 방어를 잘해서 공격에 실패했죠. 거란군을 이끌고 왔던 소배압은 할 수 없이 거란으로 되돌아가는데 강감찬은 귀주에서 소배압을 기다립니다. 귀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쉬운 곳이었죠. 그래서 강감찬은 개경에서부터 일부러 거란군을 귀주로 유인합니다. 마침내 귀주에서 거란의 소배압과 강감찬의 장군은 만나게 되죠. 귀주에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데 그때 마침 하늘이 도왔는지 갑자기 북쪽에서 거란군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고려군의 화살이 바람에 실려서 거란군 쪽으로 피처럼 쏟아졌어요. 반대로 거란군이 고려에게 보낸 화살은 멀리 날아가지 못했죠. 강감찬은 이때 총공격 명령을 내렸고 도망가는 거란군을 끝까지 쫓아가 공격했어요. 이 귀주대첩으로 10만의 거란군 중에 살아 돌아간 자는 오직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강감찬의 지략 덕분에 고려는 큰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자 왕은 강감찬을 마중 나와 환영했다고 해요.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고자 무지개색 비단으로 천막을 쳐서 잔치를 열어주었고 왕이 금으로 만든 꽃을 강감찬 머리에 직접 꽂아주었다고 하니 왕이 얼마나 강감찬을 아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기주대첩의 승리로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하지 않았고 평화적인 상태가 이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귀주대첩 당시 강감찬의 나이가 63세였으니 세월을 이겨낼 장수가 없듯 강감찬의 나이가 많아 더 이상 관직 생활이 어렵다고 왕께 사직을 요청하죠. 자네 같은 명장이 있어 고려엔 평화가 찾아왔어. 거란족이 더 이상 침략하지 않고 이제 주변국까지도 우리와 잘 지내려고 애를 쓴다오. 자네 덕분에 국방이 이리 든든한데 어찌 사직을 하려 하시오? 네, 등받이 의자와 지팡이를 드릴 테니 사흘에 한 번씩이라도 궁에 나와주길 부탁하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강감찬은 84살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관직 생활에 충실했어요. 왕은 강감찬이 죽자 장례식을 국가의 장례로 치르게 했어요. 또 강감찬의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 인헌이라는 시호를 내렸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뛰어난 지략으로 고려시대의 거란족을 물리친 명장 강감찬을 만나봤습니다. 70세에 가까운 노인 장수가 20만 군사를 이끌고 도망치는 적군을 끝까지 따라가서 물리친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용맹함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아쉽겠죠? 아쉬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의 조수 지왕이가 준비한 이야기 속 팩트 체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만나볼까요? 네, 저는 퀴즈 윙클럽의 조수 지왕입니다. 앞에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아시다시피 강감찬 장군은 뛰어난 지략가로 유명한데요. 강감찬 장군의 큰 특징은 다른 역사 인물과 다르게 문학작품의 주인공으로도 꾸준히 사랑받는 인물이란 점이에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호랑이를 무찌르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날 현종 때 강감찬이 판관이 되었는데 한양에 호랑이가 많아 백성의 걱정이 컸다. 강감찬이 편지 한 장을 적어 신하에게 전해주며 말하기를
북문 쪽에 가면 늙은 스님이 바위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니 네가 불러서 데려오너라 라고 하였다. 신하가 말 그대로 북문 쪽으로 가보니 스님이 있었다. 신하를 따라온 스님을 보고 강감찬이 꾸짖으며 너는 빨리 호랑이 무리를 데리고 멀리 떠나라 라고 하니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이에 강감찬이 어서 본 모습을 드러내라 라고 명령하니 스님이 크게 울부짖고는 한 마리의 큰 호랑이로 변하고 사라졌다. 그 후로 한양에 많던 호랑이가 사라졌다고 한다. 와, 호랑이도 무서워한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는 어딘가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이렇게 신화 속 주인공들은 마치 신처럼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강감찬 장군이 신화 속 주인공으로 자주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그만큼 강감찬의 업적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자주 얘기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오늘 키즈 윙클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떤 위인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